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주 일상적으로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불가사의한 얘기들입니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주 불가사의한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이게 불가사의합니다. 이게 지금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그 내용이 저는 불가사의하다고 본 겁니다. 그게 뭐냐? 저번에 봤듯이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입니다. 그게 7세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7세기 여기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교통수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통신수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는 불가사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싹가, 이 스키타이가 아니고 싹가, 이 석가 문명, 이 유라시아 문명,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 싹가 문명이 우리 문명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가지고 인류 문명사를 재조명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역사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해답이 풀릴지도.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의 굴레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사에 끼어 있었다. 그게 머릿속에 확 박혀 있다 보니까 저런 불가사의한 얘기들도 그냥 그랬겠지 하고 그냥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이런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7세기의 전반의 동아시아의 그 지도다. 그래가지고 동북아 역사 넷이라는 것을 올려놨는데 제가 이 굴레를 벗어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리 들어갑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굴레에서 계속 묶여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저 대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의 함정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싹가 문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대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싹가 문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문명, 유라시아는 물론 인류 문명사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굴레, 우리가 뜻글과 소리글이라고 하는 한자와 한글, 이게 뜻글과 소리글로서 서로 다르다 라고 하는 굴레를 또 우리가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역사를 들여다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싹가, 스키타이, 싹가, 스키타이는 아니죠. 이 싹가 문명에 나타난 다양한 이름들이 다 우리말의 싹가, 석가, 석거, 사이세의 제국의 이야기다. 제가 8편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9번째입니다. 자, 계속 새로 신규로 구독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싹가 시리즈 이전에 이미 중요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틈틈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릴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것도 나릴, 이것도 나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글자가 유라시아, 페르시아 문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리고 뱀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독수리와 태양, 그리고 이 대한제국은 무슨 관계냐. 그리고 수메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그 수메르가 우리말이고 거기에 숫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고 웅상기가 길가메시의 얘기가 바로 우리말이다. 그리고 이 싹가 문명의 핵심이 이 삼조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또 가장 아직 많이 안 보셨어요.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바람풍 안에 들어있는 저 버러지가 아니고 벌레다. 일할래, 돈벌레, 일벌레, 매벌레 하는 벌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를 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 자에 대해서 제가
이는 대개할 해. 그래서 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여기에 오랑캐는 아니다. 그리고 이 궁은 밭을 화다, 화. 원래 화였다. 불이었다, 불.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당나라의 실제 정체는 무엇인가 해서 간략하게 연대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영상을 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싹가 문명의 이 상징입니다.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가 하실 수 있는데 나릴 시리즈를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제가 다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첫 번째 싹가 시리즈의 나릴을 보시면 됩니다. 이 싹가 석가 제국이 바로 저는 이 얘기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연대표에서 이 당이 끼어가지고 지금 고구려 신라 백제 사이에 끼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문자, 한자와 한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굴레를 우리가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우리 이 거해를 하는 동안에 저걸 벗겨내볼 작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함부로 벗겨내서는 안 되고 아주 차분하고 세밀하게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당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타난 이 당이라고 하는 저 당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한자와 한글이라는 뜻글과 소리글이라는 굴레를 벗겨서 이 당을 찾아내 보자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 당은 도당으로 연결이 됩니다. 도당. 그리고 또 대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당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당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도당은 당요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강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국강상.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부도. 그 다음에 호십이 등장합니다. 호십.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호십. 그 다음에 조두가 나옵니다. 조두. 그리고 우리말의 가라사대. 가라사대를 이해하면 당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수없이 등장하는 당. 뭐 정정당당, 뭐 당연히, 당근, 뭐 당구다, 당기다, 당이 끼었다, 무당, 뭐 많죠? 이런 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굴레인 뜻글과 소리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갑골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갑골문. 이 갑골문과 설문해자. 이 설문해자는 다음 영상에서 할 거예요. 물론 이 갑골문도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밝혀내야 이게 엉터리인데?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저번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고려인이라 부른다, 자신들을. 그러면서 요즘 우리 뭐 홍범도 장군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걸 올렸더니 댓글이 2분이 올라오셨어. 이걸 제가 하고 가야 되겠어요.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은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당한 조선인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 이름을 정할 때 한반도 북쪽의 조선과 남쪽의 한국이 이념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이시조선 이전에 고려 이름을 자기 민족 이름을 정했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또 한 분이 또 했어.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조선에서 건너가 연해주에 거주하다가 소련 스탈린이 일본 간첩이 있다고 하여 중앙아시아에 이주시킨 조선 사람입니다. 88 올림픽 때 수교가 되어 시작되어 남한이 알려져 조선족이라 하면 한국이 싫어할 것 같고 한국 쪽이라고 하면 북한이 싫어할 것 같아 한국과 조선이 만족할 것과는 고려인이라고 칭하여 달라고 해서 고려인이 되었답니다. 이제 지금 앞에 있는 뭐 스탈린이 어땠다 이런 거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셨지. 뭐 강제이주당 이거 배우셨어.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우리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고려인 딱 그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려인 당사자들은 고려인이라기보다는 고려 사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일부 현지 고려인 학자들과 한국에서는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고려인이라 했을 때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은 역사적 형성 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할린, 연해주 뭐 이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고려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인이란 용어의 기원은 1920년대 정도로 추정될 뿐 정확한 발생 과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념 전쟁은 1945년 이후에 한참 뒤의 일이요. 그 다음에 88 올림픽은 한참 뒤잖아요. 근데 여기 1920년대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줄 아세요? 이때 세계사가 다 재편됐어.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다 이제 이 나라들이 다 붕괴되고 막 갈갈이 찢어지던 시대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추정할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이념이 생겼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땐 공산주의가 많어. 그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그런 이념이 어디 있겠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만들어서 싸우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고려공산당, 중국공산당, 조선공산당, 뭐 한족공산당, 뭐 다양한 공산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고려공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고려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분들 같은 댓글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까 같은 댓글을 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굴레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굴레. 여러분, 굴레가 요거예요, 요거. 소가 있잖아요, 소. 소가 힘이 세니까 말을 안 들어. 코를 안 뚫으면, 코를 뚫어서, 이게 다 자라기 전에 딱 코를 뚫어가지고 이걸 끼워놔요, 이렇게. 콧뚜레라 그러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이게 딱 이게 굴레예요, 이게 굴레. 소가 꼼짝 못해요. 콧뚜레를 연결한 거. 그래서 고삐를 당기면 소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굴레예요, 굴레. 이건 이분의 이 블로그에서 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 굴레를 벗겨내버려야 우리가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흐샤샤, 우리가 싹가, 샷가, 샤샤 하니까 우리는 샤가 없는 것 같죠? 옛날에 우리 사를 샤라고 발음했어, 우리.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싹가가 세 종족이 있다. 이 세 종족이 있는데, 그걸 삼조고가 그걸 상징하고, 이 세 싹가 중에 그걸 우리가 풀어봤더니, 하나는 띠 걸어 싸우다. 튀어나온 모자를 쓴 이들은 콧갈 모자를 썼다는 거고, 띠 걸어 싸우다잖아요. 띠 걸어 싸우다. 띠 걸어 싸우다. 고구려 씨름 아닙니까, 씨름. 그죠? 띠 걸어 싸우잖아요. 여기가 변환이다. 이 변자가 콧갈변이에요. 여기 콧갈. 튀어나온 모자, 콧갈을 써서 콧갈변. 그래서 고구려인데 원래 고려입니다, 고려. 나중에 구자를 붙였는데 원래는 고려예요. 그게 고리도 되고, 고리는 또 걸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고리라는 음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마 발가.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매 발거 그러잖아요. 우매 발가 그러잖아요. 우매잖아, 우매. 우마나 우매나. 하우마나 하우매나. 우매나. 우마 발가. 뭐예요? 백제 마한. 마가. 하우마 발가. 저번에 이거 정리할 때 마가도 보였잖아요, 마가. 그러니까 백제요, 백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따야이. 빨라들어야, 빨리들어야, 빨라들어야, 빨리 들어온 걸 따야, 별 따라야, 별 따야. 이게 변환이요, 변환. 진한, 금성.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 민족문화재 백과사전 환인이 바로 싹가예요, 싹가. 이게 싹가라나 싹가가 똑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게 다 합니다. 산스크리트 사전 가지고. 대바는 대바나면 명사형에 붙는 거고, 인디라가 제석천, 우리 환인이에요, 환인.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싹가가 우리 문명 아니에요? 싹가, 석가? 그래서 제가 이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이 천하이고 삼한이고 12개 황국을 거니고 있었다고 이 삼조고에 12한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 삼한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당이 끼어 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사까라 문명의 여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유라시아의 근데 중심이 여기다. 근데 여기가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뭐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이런 게 다 여기 등장하잖아요. 근데 요게 요 주인공들이 바로 환인이에요. 환인이 석가예요. 환인의 성이 석가라고 석가. 이 석가모니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성이요. 석가족, 석가. 석가족속, 석가. 환인이 석가의 시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족이에요. 우리가. 환인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요 브라만 있잖아요. 브라만. 여기가 이제 브라만이잖아요. 브라만. 제가 또 영상 있잖아요. 브라만. 요것도 환인이요. 인디라. 인디라잖아요. 인디라. 브라만의 인디라. 인디라의 주신 중에 한 분이 인디라요. 그 인디라라고 우리말이 인디라 그러는데 인디라 환인이에요. 그다음에 바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 바라문 이거 브라만을 바라문 그런데 바라문. 그래서 이 영상 있잖아요. 제가 이게 바람이다. 그래서 우리 신라의 선덕 바라문 그랬어요. 바라문이요 신라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불교. 붓다가 설법을 우리 사투리로 했다고 제가 영상을 3번이나 올려서 3번. 붓다 시리즈가 3번이나 있어요. 이 환인이 이 석가의 조상이고, 석가모니는 이 석가의 후손 아니에요? 우리 환인의 후손. 이 환인과 석가는 같은 석가족이에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여기에 이제 이 석가는 석가모니가 아니고, 석가모니는 불교를 개창했다고 하는 사람이 석가모니고, 이 석가는 이 석가의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석가와 이 석가모니는 다르다. 근데 같은 석가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에 우리가 당장에 낄 수 있는 게 이거 저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붓다 불다 부처 불타 부처 우리말이다. 당군의 후손이고 우리말로 설법했다. 우리 사투리로. 유언을 우리말로 했다. 이걸 제가 영상을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는 불교 역사 이거는 뭐예요? 소설이죠. 소설. 이럴 수가 없잖아. 우리말로 했는데 뭐 불교가 어디서 들어와. 그냥 우리가 했는데. 이거 그냥 완전히 소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소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벗겨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거는 이 우리 역사학계에 엄청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강단사학에서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곽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엄청난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분의 저서에서 제가 지금 이분의 저서를 인용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원상제 중에 지금 상례를 가지고 거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의 서문을 좀 볼게요. 서문. 이제 조선은 천자국으로서 황제국을 승인하여 제후국을 다스린 나라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천자국으로서 황제국을 승인하여 제후국을 다스린 게 어디라고요? 조선이다. 중국 역사와 조선 역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예곡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 왜곡을 극복하려면 뭐라고요? 언어에 능통한 전문가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언어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기존의 학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고정관념에 확 젖었어요. 못 벗어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쓰는 우리 말들, 사투리로 막 쓰는 말들, 특히 사투리 막 쓰시는 분들. 그분들의 언어가 살아나야 역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연한 실수가 집대성된 기록이 아니다. 그것도 많이 가감 삭제되고 마구 짜집게 된 그리고 매우 의도된 흔적도 보인다. 실수가 집대성된 기록이 아니다. 역사는 많이 가감 삭제됐고 마구 짜집게 됐고 매우 의도됐다. 실수가 아니다. 많이 가감 삭제했고 마구 짜집게 했고 매우 의도됐다라고 최 박사님이 지금
수십 년의 연구 결과 이렇게 지금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라는 말을 이 역사로 바꿔서 들여다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해라고 하는 대성통곡, 초상 치르는 거, 이 기록이 속칭,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나오고, 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록도 나오는데, 왜 당 황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임금이 죽었는데, 와서 거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해를. 초상을 치르느냐, 이 말이에요. 온 게 아니고, 초상을 치르냐, 이 말이에요. 왔다고 갔다고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초상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얘기예요. 그럼 당 이전의 기록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 거해는 직계 가족 간의 얘기라 그 말씀입니다. 직계 가족 간의 얘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연대표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박스를 빨갛게 친 부분, 여기 지금 이 진평, 선덕, 진덕, 태종, 무열, 문무왕 시절 이세민과 고종, 그의 아들 고종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시 보시면 여기 이세민이가 진평왕이 죽었을 때 거해는 하지 않고 비단 200피를 부의를 했어. 선덕이 죽었을 때는 고종이 영광문에서 거해했어. 진덕왕이 죽었을 때는 영광문에서 거해했어. 무열왕이 죽었을 때는 낙성문에서 거해했어. 여러분, 이 기록을, 우리 최도환 박사님의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책에서는 이게 쭉 지금 신라 왕 연대를 해놨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 이제 거해와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거해나 이제 그 상예에 관해서 삼맥종의 손자여 동륜의 아들 백정이 뒤를 이으니 26대 신라왕이며 그가 죽으니 시호를 진평이라 했다. 한주에 장사 지냈는데 당 태종이 조칙을 내려 광록대부로 추정하고 비단 300표를 부의했다. 백정의 딸인 진평의 딸인 덕만이 뒤를 이으니 27대 신라왕이며 그녀가 죽으니 시호를 선덕이라 했고 사랑부의 장사 지니 당 고종이 소식을 듣고 영광문에서 거해했다. 대성통곡을 하고 초상을 치렀다. 사절을 보내 조제하고 비단 300표를 부의했다. 백정의 아우 국반 갈무왕에 따라 승만이 뒤를 이으니 28대 신라왕이며 그녀가 죽으니 시호를 진덕이라 했다. 사륜의 손자여 이찬 용춘의 아들 김춘추가 뒤를 이으니 29대 신라왕이며 그가 죽으니 시호를 무열이라 했다. 영경사 북쪽에 장사 지내고 호를 태종이라 했다. 당고종이 부음을 받고 낙성문에서 거해했다. 대성통곡하고 상을 치렀다. 상호, 그 임금의 호가 태종이 묘호처럼 우리는 태종 무열왕이라 한다. 흥광이 효소왕의 뒤를 이으니 쭉 뒤로 넘어간 겁니다. 33대 신라왕이며 그가 죽으니 시호를 성덕이라 했다. 그의 본대 이름이 융기인데 당현종과 이름이 같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당현종도 이름이 융기였죠? 같기 때문에 고쳤다고 했지만 사실은 현종과 성덕왕은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어 역사를 재편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충분히 근거를 갖고 우리 지금 최 박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서에서는 당현종은 흥광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태자태보의 벼슬을 추종하고 흥료시소경 형숙을 전해 조제하였다. 여기서 우도는 이게 우도입니다. 우도가 곧 거해한 것이므로 조제한 것이다. 그럼 거해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했어요. 653년 3월 임금이 돌아간 시호를 진덕이라 하고 사랑부에 장사 지냈다. 당고종은 부음을 듣고 영광문에서 거해하고 대상성 장문수를 사절로 삼아 조제하고 전 왕에게 계부의 동삼사를 추정하고 최단 300피를 비단을 하사했다. 언필칭 진덕유왕의 죽음인데 이름은 승만이며 막상 삼국사기는 진덕왕이라 했다. 조선의 전통 역사에서는 여왕은 없다. 성골의 마지막 임금이다. 진덕왕 김승만의 출생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승만이 죽자 당고종 이치가 부고를 받아들이고 거해하고 사신을 보내 조회하고 부의까지 하였다. 이런 절차는 혈족보다는 한 가족이다. 김승만의 출생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치가 30년을 더 살았다는 걸 보면 김승만이 손이인 건 분명하다. 진덕왕은 당 태종이 죽고 고종 리치가 649년 즉위하자 김춘추의 아들 범민을 사신으로 보내 진덕 자신이 지은 태평성을 지어 바쳤는데 당조의 왕업과 황제 은등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평성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최 박사님은 여기 이제 내용 중에 아당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조.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는 우리 당조인데 이거를 당나라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 가는 대부가 다스리는 나라고 국은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고 천하는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다. 근데 당가라 하면 사찰의 불단처럼 조회하는 정전의 의자 위에 떠있는 지붕 모양의 보개가 있는 닷집을 가리킨다. 황제의 전전은 가정을 곧 조정을 가리키므로 당가는 당조다. 그러니까 당가는 나라가 아니고 조정이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위에 김승만이 손 아래 그 니치에게 리더십을 희망스럽게 보고 이걸 보냈다. 여기서 이제 여기만 보면 당조가 신라의 중앙정부임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황제와 왕의 자리는 천양지 차지만 상제로 본 중앙과 지방, 천자와 제후로 구분할 적에 가족과 혈족이 우선되었으며 그렇다면 손이가 천자 황제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진덕이 황제고 요 누구죠? 이치가 제후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661년 임금이 죽으니 시호를 무열이라 하고 영경사 북쪽에 묻고 호를 태종이라 했다. 당고종이 부음을 받고 낙성문에서 거해하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면 김춘추의 그 묘호가 태종이잖아요. 태종. 그러니까 태종이니까 뭐 우리가 태종인데 너 왜 태종을 쓰냐. 그러니까 신라에서 야 웃기지 마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또 다른 내용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볼게요. 한꺼번에 다 보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방금 보신 그 기록이 지금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를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계속 왕들이 죽으면 초상을 치러.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 전했어? 어떻게? 여러분 말 타고 간다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 안 된다고요. 말이 여러분 말을 타보면 그렇게 못 달려요. 오래. 뭐 지쳐. 말이 금방 지쳐요. 사람도 금방 지쳐. 그거 못 타요. 말 그렇게. 영화 보면은 파바나가 계속 가는 것 같죠? 이거 영화예요. 영화. 소설이 그렇고 소설 보면 쉼없이 달렸다 그러죠. 뭐 적토마가 뭐 달린다고요? 다 소설이요. 소설. 실제 타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 타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 제가 승마를 타봐서 해봤어. 승마를.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불가사의 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진평왕이 죽었는데 당태종이 부의를 했어. 부의를. 비단 200피를. 뽕나무를 우리가 또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뽕나무. 어디가 원래 그 원산지였는지. 그 다음 또 진덕왕이 죽었어. 당 고종이 거해했어. 진덕왕이 죽었는데 여기 전달해가지고 또 거해를 했어. 그리고 거해를 했다. 그건 뭐예요? 한 가족 아니야 이거? 당 고종과 진덕왕이 한 가족 아닌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못하고 지금 한 가족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덕이 살아있을 때 이치가 보위에 오르니까 태평성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인 건지 뭐 알 길이 없죠. 이거 그런 기록은 없으나 근데 하여튼 거해를 한단 말이에요. 거해 태평성. 그 다음에 선덕왕이 죽었어. 그랬더니 또 고종이 거해를 했어. 선덕왕이 죽었는데 또 여기를 가서 전해가지고 또 거해를 했단 말이에요. 거해를.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무열왕이 죽었어. 그랬더니 또 거해를 했어. 그러면 진덕, 선덕, 태종, 무열
당고종. 이거 한 가족 아니요? 혹시 태종 무열이 이세민은 아니겠죠?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뭔 말. 불가사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세민도 한 가족 아니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이런 관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김춘초 있잖아. 신라 김춘초. 우리 역사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다 알잖아. 태종. 이세민도 태종. 당태종 신라태종이요. 근데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피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기록이 있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요 기록이 있는데 요걸 제가 이것도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게 묘호가 같으니까 당종종이 신라 신문왕한테 야, 왜 여보세요. 야는 아니고 여보세요. 우리 이세민 우리 아버지가 태종인데 왜 그 무열이 태종이요 바꿔줘. 그랬어. 그랬더니 신라가 안 되겠는데 그런 거예요. 요게 지금. 요게. 근데 이 사건이 언제냐? 692년이요. 692년. 여기 692년이라고 나와요. 신문왕 692년에 당종종이 이연에 요구를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692년에. 그리고 요 삼국 사기에 딱 나와요. 이렇게. 당종종이 태종의 묘를 고치라고 했으나 거절했다. 692년. 거절해서 거절.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태종 무열왕이 661년에 돌아가셨어요. 요 신문왕이 이분이 신문왕의 김정명. 근데 이분이 692년에 돌아가셨어. 죽었어. 당종종은 684년과 4년 사이에 6개월 만에 잘렸어. 왕에서. 폐위시켰어. 축천무가. 그리고 이 예종도 잘렸어. 690년에. 그러니까 중종 예종이 다 잘린 거예요. 축천무가 692년에 다스렸어요. 여기 보시면 요 나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당고종이 붕어하자 중종 이연희가 즉위했다가 바로 폐위됐어. 바로 폐위. 고 683, 684년에. 그리고 705년에 돌아와요. 중종이 705년에.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661년에 태종이 죽었어. 그 다음 왕 문무왕이 681년에 죽었어. 중종은 684년에 폐위됐어요. 신문왕은 692년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있고 681년에 폐위된 것 같은데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당 예종도 690년에 폐위됐어. 당 중종은 705년에 복위됐어요. 이게 뭔 얘기냐? 아니 그리고 태종 무열은 661년에 죽었는데 31년 후에 와서 뭐 이거 묘를 고쳐라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소설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여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종 684년에 폐위됐다가 705년에 왔다니까요. 692년은 없어. 이 중종이 없어요. 없어. 중종이란 사람이 없어. 당에는. 완전 쪽으로 쭈그러져가지고 어디 한쪽 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신문왕은 692년에 죽었어. 물론 이 다음 효소왕이 681년에 즉위했다는 기록이 또 있어요. 이제 열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692년까지 했다 쳐도 또 그게 죽는 해에 또 그걸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681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효소왕 김리홍이 이것도 측천무의 큰아들 이름이 리홍이요. 이 김리홍이 681년에 즉위했다 하고 삼국 사기와 유사에는 또 기록이 돼 있고 다른 데는 이 또 신문왕이 692년까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61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역사학에서 이제 알았어. 이거 뭐라는지 아세요? 고종이 681년이나 683년 사이에 당고종이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랬어. 근데 이것도 뻥이야. 왜 뻥인지 아세요? 아니 아까 우리 나무위키에서 보셨잖아. 683년하고 4년 사이 6개월 사이에 2달 사이에 잘렸다니까요. 근데 또 갑자기 681년 얘기는 왜 나오냐고. 681년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사를 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그냥 답답한 노릇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 이거 왔다리 갔다리 태종 묘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건 뭐예요? 소설이요, 소설.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소설처럼. 그럼 100번 양곳에 있었다고 쳐도 신라가 훨씬 세요. 아니 자기들이 그냥 묘 정해서 야 태종 하지마, 뭐 광종으로 바꿔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못하고 좀 바꿔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서 안 돼. 됐거든? 그러니까 뭐야? 신라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중앙정부에서 묘를 붙이고 통보해 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저번에가 아니고 우리 최 박사님은 그 아당가는 당나라가 아니고 당조다. 신라의 당조 이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태평성에서 아당가는 당나라가 아니라 당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연구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라 진덕왕이 당고종 이책에 보낸 태평성에서 이 태평성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맨 앞에 대당, 개홍읍 맨 뒤에 소아당가 황 또는 뭐 광 이렇게 글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당가를 당나라라고 우리 고전 번역원에서는 당나라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나라 아니다. 조정의 이름이다 라고 했다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당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네이버 사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당이 뭐냐? 이 무슨 의미냐?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고해한 건 이제 봤잖아요, 지금. 당 고종이 부음을 받고 무려 3분의 왕의 초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가사의한데, 근데 이런 기록을 보다도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식체계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역사의 굴레라고 하는 한자와 한글입니다. 뜻글과 소리글. 근데 우리가 한자를 모르면요, 우리가 역사를 한 발짝도 못 가요. 왜? 우리의 모든 역사는 죄다 한자로 써 있어요. 죄다 한자로. 뭐 한글로 써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건 역사책이 아니, 우리가 보통 다루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무슨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역사라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역사가 한자로 돼 있다 이거예요. 한자로. 근데 우리는 여러분 비수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비수. 우리말과 글. 한글, 한자 맨날 제가 우리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상담, 제가 상담하는 산스크리트. 이 3개의 말을 우리는 구사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영어도 잘해, 일본어도 잘해, 다른 나라 말 다 잘해. 전문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딱, 요렇게 모든 문자를 이해하면서 세계 문명사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다. 우리의 우리.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과 글에서 원래 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글을 가지고 말을 바꿔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경우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도 전부 북경어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56개 뭐 부족들이 다 말이 달랐어요. 서로 이해가 안 됐어요. 말이 달랐어. 서로 통역이 있었어요. 통역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전부 북경어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부족의 말들이 사라지지. 한 100년쯤 가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말들로 다시 글들을 깨우쳐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는 뜻글이고 한글은 소리글이다. 그래서 다르다.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자를 지금 우리가 보는 한자의 형태 상형자라고 하지만 그걸 형태로 만든 거거나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글자의 모습을 그렇게 쓴 것이지 그걸 보고 다 그대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자를 하여튼 자유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 우리든 간에 이걸 읽잖아요. 말로. 그럼 소리를 내잖아요. 이걸 소리를 내.
그러면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글을 모르는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문맹자는 그럼 모르냐고요. 한자를 모르는 문맹자들은 지금 현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 못 알아듣냐고요. 다 알아듣잖아요. 이거 없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 문맹자. 이거 한글이죠. 근데 문맹자 그러면 사람 이름이에요.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유창, 그러면 뭐예요, 유창. 이것도 다 이 한자와 뒤 섞여 있는 말들이라고, 이게 한꺼번에. 이게 뜻글, 소리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뜻이 있고, 소리가 있고, 이것도 뜻이 있고, 소리가 있고, 뜻이 있고, 소리가 있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각골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대당과 아당가를 보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 대한 우리의 그걸 벗어나야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이거 한 가족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건 소설이고 이 불교에서 봤듯이 지금 다 모든 역사가 다 지금 다 아까 우리 최도환 박사님 말처럼 의도돼서 매우 크게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골문의 실체를 우리가 밝혀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을. 여러분, 우리 역사 이렇게 캄캄합니다. 근데 조금씩 보이시죠? 조금씩. 이렇게 환히 밝혀내야 돼요. 자, 우리 각골문의 실체를 밝혀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각골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확실히 밝혀드릴게요. 이게 이상하네, 이 각골문. 네. 그 다음에 또 설문해자도 할 겁니다. 다음에 하든지 그 다음에 하든지.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